제 말은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만큼 미국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드론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지플리네온 미국에서 드론을 제작하며 전 세계에서 이를 운영하여 혈액과 약품을 배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미국은 인공 장기 공장, 전장에서 무기를 실시간으로 3D 프린트하는 공장, 그리고 자율주행 화물 트럭까지 조용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이 시스템들이 하나의 자동화된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직업, 도시,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율 시스템, 짚라인. 2016년 짚라인이라는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의료용 드론 배송 네트워크를 선보였습니다. 그 필요성은 명백하고 가슴 아픈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지 혈액이나 약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트럭은 몇 시간이 걸렸고 우기에는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진흙도 거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2023년까지 짚라인은 르완다와 가나 전역에서 50만 건 이상의 의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각국 보건부는 혈액의 신속한 공급으로 응급치료의 지연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산모와 신생아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시스템은 곧 더 큰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율 시스템은 단지 공학적 성과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훨씬 더 정교한 하드웨어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짚라인의 P2 드론은 지상 약 300피트 상공을 비행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만큼 조용합니다. 하늘에서 물품을 투하하는 대신 소형 배송 로봇이 줄을 따라 내려와 뒷마당, 병원, 지정된 착륙 지점에 거의 외과 수술 수준의 정밀도로 물품을 전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짚라인의 드론은 억마일 이상의 자율 비행을 축적했고 이는 민간 항공 역사상 가장 방대한 안전 데이터를 가진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AI 생명의 나무. 조금 더 낯선 형태의 인프라가 미 국방망 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기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사실상 두뇌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세상을 세상보다 먼저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예측 엔진.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체계, 즉 JADC2라고 부르며 위성, 레이더 기지, 군함, 드론, 사이버 작전, 금융 정보, 심지어 기상 센서의 데이터를 하나에 진화하는 AI 기반 모델로 통합합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를 예측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위협을 예측합니다. 알고리즘은 병력 이동, 보급 경로, 화학 신호, 무선 주파수, 전 세계 통신 패턴을 분석해 몇 시간, 때로는 며칠 앞서 벌어질 사건을 예측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단지 물류상의 흔적만으로도 적의 미사일 발사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경쟁자들에게는 미국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세계 정세를 초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디지털 생명의 나무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휘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배우는 지각 있는 지도입니다. 자율주행 트럭. 미국 경제는 식료품, 연료, 의약품, 생필품 등을 대륙 전역으로 운송하는 수백만 명의 트럭 운전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10, I-20, I-40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은 모텔, 식당, 정비소, 휴게소 등 지역 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상추부터 매장의 전자제품까지 우리가 받기 전에 모두 트럭에 실려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시스템을 자율주행 기술이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웨이모비아, 코디악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지에서 자율 화물 운송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 트럭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고해상도, 지도 등을 사용해 차선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합류하며 수백 마일을 운전자 없이 이동합니다. 오로라는 댈러스, 휴스턴, 엘페소 간 노선을 운영하며 100만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을 기록했습니다. 웨이모는 고속도로 구간은 자율주행으로 상차 및 첫 구간은 사람이 맞는 혼합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기업들에게 이 시스템은 엄청난 매력을 가집니다. 트럭은 밤새 도로가 한산할 때도 운행할 수 있고 휴식이 필요 없으며 피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송에서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장의 군집형 소형 공장,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조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나 조립 라인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 육군은 자율형 마이크로 팩토리, 즉 컨테이너 크기의 공장을 개발 중인데 이 공장은 공중 투하되어 외딴 지역에 착륙한 후 몇 분 안에 장비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로봇팔, AI 기반 설계 툴, 고온 3D 프린터를 이용해 드론, 예비 부품, 센서, 무기 구성 요소까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초기 실험에서는 터빈 블레이드, 쿼드콥터 프레임, 장갑차 부품 등이 인간 기술자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더 대규모의 테스트에서는 AI가 정찰 드론을 설계하고 기체를 출력하고 전자장비를 설치한 뒤 단 하루 만에 드론을 출격시키는 설계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수개월이 걸리던 조달 과정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 전략적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군대는 더 이상 모든 장비를 본국에서 배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선이 하나의 작은 공장이 됩니다. 모든 부대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는 출격 직전에 제작된 기계 군단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인공장기 공장. 군사시설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도 또 다른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무균 바이오리액터와 로봇 실험실 안에서 말이죠. 2024년과 2025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장기 제조 공장에 조용히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공장들은 인간 조직을 정밀 공산품처럼 배양해내는 특수 설비로 뼈대 구조, 줄기세포 배양, 자동 성장 챔버를 통해 실제 기능을 가진 간 조직 배치, 실험실에서 배양한 심장 조직, 그리고 머지않아 완전한 대체 장기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은 영양 흐름, 단백질 수치, 세포 밀도, 미세혈관 성장까지 외과 의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밀도로 모니터링합니다. 일부 연구소는 동물 실험에서 노폐물 역과가 가능한 초기 단계의 3D 프린팅 신장을 선보였고, 다른 곳에서는 척수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경 이식 조직을 거의 거부 반응 없이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병원을 떠나 공장 바닥으로 들어선 의학. 만약 이 기술이 계획대로 확장된다면 현대 의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불평등 중 하나인 장기 부족 문제는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단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 자체를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율무기. 군사 전략에서 자율성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통신이 차단될 수 있고 반응 속도가 생사를 가르며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한 전장에서 자율 시스템은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운용 가능한 항공기와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협업 전투 항공기 프로그램은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안드릴 인더스트리즈는 YFQ-44 개발 계열을 기반으로 제작된 장거리 스텔스 드론의 대량 생산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장거리 비행, 낮은 탐지율, 임무별 모듈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인 전투기와 협력하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목표를 식별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YFQ-42A 플랫폼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작전 중 드론 군집을 지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편 크라토스의 XQ-58A 발키리는 이미 F-35, F-22, F-15와 함께 비행하며 자율이륙, 항법, 고고도 비행, 무기창 작동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회전익 항공기 역시 이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개조된 UH-60 블랙호크는 선택적으로 조종사를 탑승시키거나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조종사 없이도 최대 10,000파운드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은 인간의 통제 아래 운용되고 있지만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전장 내 의사결정은 점점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판단을 내리는 기계가 위협을 식별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누가 정의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다른 종류의 기술 기업으로 이끕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망, 팔란티어. 드론, 트럭, 로봇이 물리적 세계를 재편하는 동안 또 하나의 기술층이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연방기관, 법집행기관, 군사 파트너들을 위해 수백 개의 데이터 출처를 하나의 작전 이미지로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팔란티어의 고단 플랫폼은 범죄 기록, 여행 로그, 금융거래, 센서 네트워크, 상업 데이터를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잠재적 목표를 식별하며 행동 방침을 추천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미 정부로부터 15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냈으며 그중에는 다수의 방위 네트워크에서 목표 정보를 통합하는 육군의 티에이탄 정보 시스템 계약 4억 6,300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국제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해외 분쟁 지역에서 AI 기반의 타격 시스템을 지원했으며 기계학습 도구를 통해 개인별 위협 점수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이 사건 관리 및 추방 작전에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로봇도 트럭도 자율 항공기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기반으로 삼는 데이터를 형성하고 그 데이터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정의합니다. 로봇 노동, 자율 이동성, AI 전쟁 시스템이 하나의 해석 레이어로 연결될 때 그것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전혀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미국은 지금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AI 전투기가 날고 머리 위로는 배송 드론이 떠다니며 고속도로에는 자율주행 트럭이 달리고 공장에서는 인간과 함께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흥미롭고 두렵고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리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지, 누가 혜택을 받을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아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인간을 위한 미래를 만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AI를 위해 존재하게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